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철 과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이 뭘까요? 아마 감귤을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많을 테지만요.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딸기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본래 딸기의 제철 봄이나 여름 사이인 5월에서 6월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딸기를 겨울에 보는 거 매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하우스 재배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오히려 딸기의 겨울 출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당도가 매우 높은 서량, 금실 이런 딸기 품종들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딸기가 겨울지철 과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워낙 맛있는 덕분에 수출도 활발한데요. 미주, 유럽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딸기 매우 인기라고 하죠. 덕분에 딸기의 지난해 수출액은 2,78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00억 원이 넘어요. 전년 대비 22.5%나 증가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딸기에 대한 불편한 진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EPD의 픽. 소위 딸기플레이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니까요. 딸기 소매 가격 100g 기준인데요. 2,640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1년 전보다 18%, 예년 평균에 비해서는 29%나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딸기 가격이 치솟았을까요? 언론들은요. 이상기후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올해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길었잖아요. 연이은 폭설까지 겹쳤기 때문에 딸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겨울철 딸기 작황이 부진했고요. 출하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어서 딸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초기 물량 부족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딸기 가격이 폭등했다. 이런 논리를 피더라고요. 이 때문일까요? 황당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텐데 그 중에 케이크 생각나시잖아요. 유통업체들, 특히 백화점들이 이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활발한데요. 특히 특급 호텔 중에 하나인 롯데호텔 서울. 여기에서는요, 겨울마다 공개하는 딸기 뷔페가 있더라고요. 저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아무튼 여기 딸기 뷔페 성인 2명 기준 이용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아니 딸기 뷔페니까 딸기를 주로 먹을 텐데 그렇게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를 것 같아요. 어이구, 롯데호텔 서울의 딸기 뷔페 가격은 무려 1인당 15만 원, 2명이 가면 30만 원이나 든다는 거예요. 아니 딸기에 금칠을 했나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박았나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아니 특급 호텔 딸기 가격만 이렇게 비쌀까요? 그렇지 않겠죠? 스타벅스는 겨울 한정 메뉴인 딸기 라떼란 게 있대요. 근데 이 가격을 각각 300원, 600원이나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과일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먹거리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사과, 대파, 배추, 올 들어 대란이 일어난 그런 품목이잖아요. 이런 식품들의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가 땜질 처방으로 일관하다 보니 부작용이 허전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가격 통제의 역설.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EPD의 픽. 윤석열 정부가 물가를 잡겠다며 올 들어 7월까지 일주일에 2.5회꼴로 기업들을 압박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 판단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그대로지만 정부 판단으로 8월 들어 수치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낮아졌거든요. 이후에는 윤석열 정부가 가격 개입을 자제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서울경제신문이 조사한 결과 그 이후 그러니까 8월 이후 4개월간 식료품과 음식 품목 501가지 상품의 가격이 최대 20에서 33% 안팎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특히 서민들이 즐겨 먹는 햄버거, 커피 이런 외식 상품 261개, 그리고 과자, 우유 이런 식료품 240개 가격이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이거 난리가 났었죠. 오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오리온 본사를 직접 방문했어요. 현장 간담회까지 했습니다. 이유는 가격을 안정시켜달라, 가격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은 당부지만 협박을 한 거죠. 그런데 한 번에 그치지 않았죠. 그 이후로도 올 들어서도 2차례 더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 이승준 오리온 대표는 언론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어요.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은 없습니다. 얼마나 압박했길래 이랬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벌어진 일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오리온이 초콜릿 함유 제품 13종의 가격을 이달 1일부터, 그러니까 12월 1일부터 평균 10.6%나 올려버렸어요. 아니, 올해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12월 들어서자마자 가격을 10% 넘게 올렸다는 거죠. 대표 초콜릿 과자인 초코송이, 비초비,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데 여기에 가격 인상률은 무려 20%에 달합니다. 오리온만 이랬을까요? 7월 초창 간담회에서 함께 자리했던 샘표식품, 여기도 10월부터 양조간장 가격을 11.3% 올랐고요. 지난해 11월 농식품부가 찾아가서 가격 안정을 요청했던 국내 커피 업계 1위 동서식품, 여기도요 현장 방문 약 1년 만인 지난달 15일 맥신 커피 믹스, 그리고 카누, 여기 제품 가격을 평균 8.9%나 올려버렸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내란모의로 본의 아니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도 농식품부 장관이 6월 초 서울 중구의 롯데리아 소공 2호점을 직접 찾았거든요. 왜 찾았을까? 물가 안정에 적극 동참해달라, 가격 올리지 말라는 압박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요청했지만 2달 만에 버거류 68종의 가격을 평균 3.3% 인상해버렸습니다. 정부 압박 요청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나아가 9월부터는요 매장 배달 이중 가격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많이 났었는데요, 배달 가격을 최대 1,300원씩 올려버렸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8월 초 사이즈 업그레이드 옵션 추가금을 300에서 800원씩 올려버렸고요. 스타벅스 홀빈 11종의 가격을 20% 인상했고, 그리고 11월에는 자바칩 프라푸치노를 비롯해서 아이스 음료 11종의 톨 사이즈 가격을 200원씩 또 올려버렸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장 방문, 간담회, 담합 조사 이런 것 등으로 수십 차례 걸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눈치를 봐왔던 식품 기업들이 미뤄왔던 인상을 줄줄이 단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앞서 언급했던 가격 통제의 역설이 작용하고 있다, 이런 셈이라는 거죠. 가격을 제때 올리지 못하면 손실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과 업계에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러다 보니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체감 물가 간의 괴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는 자체적으로 2%대로 안정됐다. 그리고 9월에서 11월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시장이나 마트에서 느끼는 체감 물가는 과연 이게 맞을까요? 너무나 살벌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힘들 정도 아니에요? 물론 가격 통제의 역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것은 막기 매우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가격 통제의 역설, 요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가격 통제의 역설을 벗어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윤석열의 내란 사태 이후 정부의 감시가 약화된 틈을 타 가격 인상 요인이 거의 없는데도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16년 12월 농심은요, 신라면, 이런 라면 1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5.5% 깜짝 인상했습니다. 서민식품으로 취급되는 라면은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도가 매우 높잖아요. 근데 농심은 대표 식품인 신라면의 가격까지 탄핵 정국 당시 인상을 감행했었던 거죠. 농심만일까요? 동원 참치로 유명한
동원 F&B 여기도 2017년 1월 참치캔 가격을 평균 5.1% 인상했었고요. 맥도날드와 버거킹도 같은 해 1월과 2월에 가격을 올린 바가 있고요. 다른 데들도 줄줄이 가격을 이때 올렸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번에도 식품업체들이 눈치를 보며 가격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격 인상이 불편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EPD의 픽. 녹색경제신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식품업체 50곳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 실적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1년 전보다 10%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특히 50곳 중 절반이 넘는 30곳은 1년 새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거나 자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삼양은 1년 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1,000억 원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닭볶음면이 엄청나게 팔리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던 최근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오리온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6%, 9.1%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황인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업 실적이 좋은데도 가격 인상을 한다는 거.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비자 단체 협의회는 오리온 같은 경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카카오 등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데도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의 내란 사태로 온 국민이 마음에 상처 입은 시기에 가격을 올리는 것. 이건 나쁜 회사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하면서요. 문제는요. 이게 식품업체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딸기 등 과일, 채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올해 초 설 지나도 사과, 배 가격 급등, 가락시장 숨겨진 비밀편. 여기에서 지적했듯이 국내 과일 가격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서울 가락시장이 5개 법인의 담합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특히 5개 법인은 대하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서울청과 한국청과 이름만 보면 농업과 매우 관련 있는 업체나 기관으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하청과는 호반건설로 유명한 호반그룹 소유고요. 호반그룹은 서울신문도 인수한 바가 있죠. 동화청과는 신라교역, 그리고 중앙청과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태평양개발, 서울청과는 고려철강, 그리고 한국청과는 일신여상재단 아들의 개인 소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법인이 거둔 지난해 당기 순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320억 원에 달한다고요. 과일 채소를 팔아서 320억 원을 남긴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놀라시면 안 돼요. 더 놀랄 일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들 법인이 이렇게 당기순이익을 많이 올렸으니 배당도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배당을 했을까요? 320억 수익이면 그중에 많아야 10%니까 약 30억 원 정도 배당했을까? 놀랍게도 300억 원 가까이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키운 과일이나 채소를 헐값에 사들여 담합으로 비싸게 팔고 그렇게 해서 거둬들인 수익의 거의 전부를 배당으로 챙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EPD의 픽. 올해도 이런 기조가 바뀌지 않고 있더라고요. 국민들을 상대로 내란을 벌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사이에 국민들은 비싼 딸기를 제철인데도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 하루라도 빨리 완성돼서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 물가도 잡히고 딸기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나저나 크리스마스에 딸기 케이크 가격도 훌쩍 튈 텐데 헌재가 온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윤석열 탄핵을 빨리 결정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는 안 될까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